유명 한식당에서 또 한인종 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에게 인종 비하 발언을 한 제이첸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이첸 후보 선거 본부 앞에서 시위도 열릴 예정입니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을 뒤집으면서 남가주도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의무 해제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백신보다 2배 더 강력한 새로운 백신이 올가을 나올 전망입니다. 국립보건원과 백신을 공동 연구 개발해온 모더나는 새 백신은 효과도 더 오래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에 생활비까지 치솟으면서 이민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의 유명 한식당에서 백인 남성이 한인 매니저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부은 겁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바인 시내의 한 유명 한인 식당. 손님이 갑자기 매니저급 종업원에게 다짜고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백인 남성은 이윽고 삿대질을 하며 고성까지 지릅니다. We are in America. You understand? 여기는 미국인데 자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Like honestly, you understand the words that are coming out of my mouth. 애플페이로 음식값을 지불하려는 백인 남성에게 크레딧 카드와 현금만 받는다고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애플페이를 저희가 안 받는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애플페이를 안 받고 크레딧 카드나 캐시를 받는다고만 답변드리고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화가 나서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Threw a fit in the middle of the restaurant, screaming, shouting, saying all these racist stuff in the middle of a BCD in Irvine filled with almost all Asian customers. 얼바인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eah, we had a very awful racist incident that happened in Irvine. I contacted them to let them know how to go about reporting a hate incident. I also talked to the chief of police to make sure that they were prepared for dealing with the issue around hate crime and hate incidents and racist incidents that happen to our business owners. 전문가들은 인종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We are in America. 미셸 스틸 연방 하원의원에게 인종차별적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제이첸 후보. 특히 같은 아시안이 아시안을 차별했다는 점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시위도 진행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45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이첸 후보. 첸 후보가 미셸 박스틸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의 영어 발음을 조롱하면서 한인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제이첸 후보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첸 후보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는 대만계인 첸 후보가 아시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제이첸 후보를 규탄하는 시위를 아시안 커뮤니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아시안 비영리 단체들과 합동으로 내일 오전 11시 제이첸 후보 오렌지 카운티 선거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내일 시위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결집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을 뒤집으면서 남가주 지역의 버스와 기차들도 마스크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했습니다.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가주에서도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은 물론 버뱅크 공항과 오렌지 카운티 존 웨인 공항 등도 마스크 의무 규정을 잇따라 해제했습니다. 어제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결로 연방교통안전청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화 해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과 델타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등 항공사들도 마스크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공항은 물론 기차나 버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승객 선택사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침에도 일부 지역 교통국은 이용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MTA는 현재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도심에서 운행되는 대시버스도 추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미크론 계통의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인도 등에서도 발견된 변이인데 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파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는 20대와 50대에서, XM은 60대에서 발견됐습니다. XE는 영국 등 유럽에서, XM은 인도 등에서 발견됐지만 방역 당국은 국내 자체 발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황으로 미루어서 국내 감염, 국내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두 종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침투하면 서로 섞여 XL, XE, XM 등이 만들어지는데 감염자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의 독성은 오미크론과 비슷하고 전파력은 10% 정도 큰 걸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에서 오미크론은 아직 완성형 변이가 아니며 몇 종의 추가 변이를 통해 훨씬 전파력이 강한 변이로 곧 바뀔 걸로 예측됐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올 가을쯤 새 변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BA2나 또는 새로운 변종에 의해서 이 감염병 위기 상황이 재창출됐을 때도 새로운 방역 대책이 있어야 될 거고요. 새 변이에 기존 치료제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지만 기존 면역력을 회피할 수 있어서 백신은 달라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백신연합은 현재 두세 종류의 변이들을 섞은 새로운 백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올 가을이나 겨울 백신 정책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변이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이 기존 백신보다 2배 더 강력한 새로운 백신이 올 가을 나올 전망입니다. 국립보건원과 백신을 공동 연구 개발해온 모더나는 이 새로운 백신을 임상실험한 예비 결과 백신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4개월이면 효과가 떨어지는 기존 백신보다 더 오래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5월 말이나 6월 초 이 새 백신을 확정해 재확산 우려가 높은 올 가을 이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환율과 렌트비와 물가 등 높은 생활비 때문이라는 건데 이민자들의 고충을 이사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체류하러 온 주재원 이모 씨. 이 씨는 1240원대 육박하는 달러 원화 환율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지출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한국에서 이제 와서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구나 LA 지역 렌트와 주택 가격도 코로나 전과 비교해 20에서 30% 정도 폭등해 부담이 증폭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주는 동네, 좋은 동네 같은 것들은 20%, 30% 되는 것들도 있고 조금 디맨드를 덜 있는 데는 10%로 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기본은 20%를 좀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 가격도 급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지연되면서 차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해 새 차와 중고차 가격은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보통 예전에 비해서 한 30에서 한 40%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뭐 돈을 더 주시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민자와 유학생 그리고 주재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플레로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부담은 보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그러니까 전에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생각 기준으로 여기에 오시면은 낭패를 겪는 거죠. 환율과 렌트비 그리고 자동차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 카운티의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LA 카운티 지역의 집값 중간 가격은 7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3.3% 정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집값 중간 가격은 1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7.3%나 뛰어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30년 고정모기지 이자율이 5%를 돌파했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임스 옹 신임 CBB 행장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진출하지 않았던 소비자 금융 분야까지 과감히 확장해 은행 성장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제임스 옹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소비자 금융 분야에 다양한 상품을 확대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 제임스 홍 신임 CBB 행장의 일성입니다. 그동안 주력해온 SBA 대출은 물론 새로운 분야에서도 과감히 은행 영업 능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장점을 계속 살리고 저희는 계속 그 SBA에서 리딩한 포지션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다변화시키면 저희가 더 성장에 더 그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은행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도 더욱 긴밀히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한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커뮤니티 친화적 은행을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렇게 그 수급 계획이 없어도 좀 더 여유 있게 많은 우리 신입 사원들을 뽑아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트레인해서 몇 년 트레인하면 좋은 그 역군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로열티도 더 많이 생기고. 제임스 옹 행장은 나스닥 상장에 관련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과연 장기적인,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이익을 줄 것이냐,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이냐. CBB에 인수합병된 하와이 오하나 퍼시픽 은행을 이끌어온 제임스 옹 행장은 중앙은행과 FSJ은행 등 35년 넘게 한인은행권에서 일해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려잡았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직격탄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IMF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선 0.5%포인트 낮아진 2.5%로 하향됐습니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해 3.1%보다 1%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4%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아진 건데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인 1월에 4.4%에서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3.6%로 낮춰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입니다. Global economic prospects have been severely set back, largely because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Even before the war, inflation in many countries had been rising due to supply-demand imbalances and
미국과 일본, 유럽 모두 올 초 전망에 비해 0.3%포인트에서 최대 1.1%포인트까지 성장률 전망이 낮아졌고 중국도 4.4%로 지난해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마이너스 8.5%, 직접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는 마이너스 35%로 극심한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We are downgrading 143 countries. This is 86% of global GDP. On top of it, we have inflation speeding up. IMF는 세계 인플레이션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우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제철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항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국제사회는 일제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수차례 이어진 포격으로 곳곳이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마리우폴 전 지역이 러시아군에 점령된 가운데 이곳 제철소만 남아 우크라이나군의 최후의 보루가 됐습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 2,500명과 1,000명에 육박하는 민간인 피난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군은 제철소 인근 지역에서 정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이 항복할 경우 인도주의 통로로 대피하도록 해주겠다며 회유에 나섰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и открыли гуманитарный коридор для вывода добровольно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украин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и боевиков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формирований.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480km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를 향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They also discussed their respective diplomatic engagements and their coordinated efforts to continue to impose severe economic costs to hold Russia accountable.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병사가 우크라이나 가정집에서 훔친 무선 이어폰 때문에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한 병사가 우크라이나 가정집에서 훔친 이 무선 이어폰 때문에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인 비탈리 세메네츠 씨는 러시아 침공 초기에 키이우 인근 호스토멜 자택에서 러시아군에게 애플의 무선 이어폰이죠. 에어팟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후 세메네츠 씨는 이 분실한 기기를 블루투스나 인터넷 연결로 추적할 수 있는 애플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도둑 맞은 에어팟 위치를 추적을 했고 자신의 SNS 계정에 매일 그 이동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에어팟은 국경을 넘어서 벨라루스의 고멜시 근처로 갔다가 지난주에는 러시아 벨고로드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벨고로드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공격을 위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가정에서 값비싼 물건을 약탈한다는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군의 무질서와 또 규율 부족의 징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들에도 포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에 나가 있는 장선희 특파원이 현장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우크라이나 남서부 체르니우치 취재를 마치고 밤새 차로 500km를 달려 이곳 루마니아 이삭체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배로 15분이면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우크라이나 남부 쪽에 사는 피난민들이 국경을 넘어오는 곳입니다. 제 뒤편 강 너머가 바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루마니아 동부에 위치한 이삭체아는 너비 800m의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을 실을 수 있는 바지선이 매일 7차례씩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를 오가는데요. 많을 때는 하루 최대 2,000명의 피난민이 이곳으로 넘어왔지만 요즘은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엔 넘어오는 사람만큼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남동부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오데사 등 남부 지역에서 피난오는 사람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시레트의 축구장에 만들어진 난민 캠프에는 한 번에 450여 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 각국 구호단체가 운영하는데 피난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곳으로의 이동도 돕고 있습니다. 하루 300에서 400여 명의 피난민이 찾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이고 피난민은 거의 없습니다. 잠시 mămulda 지낼 곳을 찾아 modu 떠난 겁니다. Vin, își întocmesc documentele și apoi pleacă. Deci majoritatea celor care au trecut pe aici, marea parte a lor a plecat, a părăsit România, iar ceilalți au rămas în România. 유엔 난민기구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떠난 피난민이 487만 명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이삭체아에서 SBS 장선입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의 골프장 시설을 최근 철거했습니다. 해금강 호텔에 이어서 남북 교류의 상징적 장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촬영된 금강산 일대 위성사진입니다. 9일자 위성사진만 해도 골프장용 숙박시설 등 8개 동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여드레 만에 싹 사라졌습니다. 이 금강산 골프장은 북한이 현대아산에 임대한 대지를 국내 리조트 기업이 재임대해 지난 2008년 문을 열었습니다. 북한 땅에서 처음으로 국내 골프 대회가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북녘 땅에서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하지만 2008년 7월 박광자 씨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골프장은 문을 연 지 불과 2달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역사를 담은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 철거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예견된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9년 10월 금강산을 찾아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런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철거 작업이 주춤했는데 최근 속도전 방식으로 재개됐습니다. 정부는 이달 들어 2차례 작업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북한은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문을 닫고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이 남북 교류의 상징들마저 하나둘 치워내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강력한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에선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봉쇄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당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정부를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래퍼가 만든 신노예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병이 없는 사람은 집에 갇히고 정작 병이 있는 사람은 병원 문도 밟을 수 없다며 당국의 봉쇄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SNS에는 몰래 속으로 기뻐하라, 사랑과 기쁨의 도시라는 말들이 당국을 비판하는 은어로 등장했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서 외신 기자에게 면박을 줬는데 生活在中国你们就偷着乐吧 이 발언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통제가 강한 중국에서 흔치 않은 일들로 차기 최고 지도부 후보군에 거론되는 상하이 당서기가
봉쇄된 주택단지의 시찰을 갔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3주 넘게 도시를 봉쇄한 상하이는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봉쇄를 풀겠다고 했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마을 주민 3,000명을 군사작전하듯 한꺼번에 격리소로 보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격리소의 가치는 우리 교민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모두 다 섞여서 한 공간에서 지금 격리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SNS 검열을 하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당국을 비판하는 은어를 바꿔가며 온라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네, 한인 여성이 연극계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예일 드라마 시리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취항 50주년을 맞아 LA시로부터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이 미주 노선에 취항한 것은 1972년 4월 19일이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태평양 상공의 여객기 취항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미주 취항 도시는 당시 LA와 하와이 두 곳뿐이었으며 현재는 13개 도시로 확대됐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이진호 대한항공 신임 미주 지역 본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봄철에 눈이 내리며 스키 시즌이 연장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시에라네바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리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린 데 이어 레이크타호 산과 맘모스 마운틴에도 최소 메모리얼 데이까지 스키장이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밀레니엄 뱅크가 노아뱅크 인수를 추진합니다. 뉴밀레니엄 뱅크 지주회사인 NMB가 펜실베니아주에 본점을 둔 노아뱅크를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이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밀레니엄 뱅크는 노아뱅크를 합병하면서 자산 10억 달러 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커메드가 1년 만에 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커메드는 최신 전기 공급망을 뜻하는 스마트 그리드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2023년 1월부터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일리노이 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가구당 한 달에 $2 20센트 오르게 됩니다. 한인 여성이 연극계의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예일 드라마 시리즈상을 수상했습니다. 희곡 작가인 임시영 씨는 뚱뚱한 한인 자매가 부모와 커뮤니티의 압박으로 살을 빼야 하는 상황을 통해 욕망과 추악함,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부조리 코미디 극인 뚱보 항아리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뚱보 항아리는 예일대 출판부에서 출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가 어제 막말 논란 끝에 산회했습니다.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째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젯밤 10시 30분쯤 산회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4조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게 유력한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권은 수사권의 일부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으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최강욱 의원께서 전주의 의원에게 적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식의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오늘 예정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4월 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평검사 대표들은 어제 19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밤새 토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검수완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창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7시에 시작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져 오늘 새벽 5시 1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건데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영의 곤란함을 여러 입장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각청 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근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제기준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도 분리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 문제점들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대응 방안에 대해 밤샘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는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대응 회의를 이어갑니다. 회의 관계자는 검찰 업무의 실무 책임자로서 중대한 안건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돼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석 인원은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모레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을 불러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이론적,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네, 한국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현직 경찰 간부 3명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군 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돼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미군 측은 그 출입증을 회수하고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 캠프 험프리스. 올해 초 충남 천안의 A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간부 3명이 이 부대의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경찰서 소속인 이들 중 한 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캠프 험프리스 부대 소속 군무원 B씨를 통해 출입증을 발급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업무 목적으로 출입증을 받는 경우 미 군사경찰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출입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받은 미군 측은 해당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 출입증 3개를 회수했습니다. 해당 경찰 간부들은 업무 협조 차원에서 출입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미군 범죄, 여총 범죄, 마약 범죄 그런 부분 때문에 관할도 아닌 평택 미군 부대와 실제 협력한 내용이 뭐냐고 묻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같은 게 뭐 수사 봐주고 한 게 있냐고 기록이 업무 협력한 게 있어요? 여기 와서 식사하면서 다 그 사람들 토론도 묻고 같이 하잖아. 미군 측은 출입증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군무원 B씨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5일엔 B씨로부터 출입증을 받은 경찰 간부 2명이 미군 요청을 받고 캠프 험프리스 부대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충남경찰청도 오늘 경찰에 발급된 문제의 출입증을 파악해 회수 조치한 미군 군무원 2명을 불러 회수 사유 등을 묻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6월까지는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을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현남 기자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1만 8,504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9만여 명, 2주 전보다는 14만여 명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34명, 사망자는 130명으로 역시 감소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감소세가 오는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일상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전면 등교율이 96%를 넘어선 초중고교는 코로나로 중단됐던 현장학습과 수학여행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의 초중고교 20% 이상이 올해 안에 수련 활동과 수학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 활동은 일단 총 278교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테마의 교육여행도 306교가 일단 계획을 세운 거로.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되겠지만 늦가을 무렵 새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의 4차 접종을 독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4차 접종률은 2.9%,
사전 예약률은 7.8%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공항에서도 버스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는 계속 나오고 있고 코로나 주요 수치들도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확산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이젠 스스로 조심하고 보호하는 방법밖엔 없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